이번엔 저희 도직구쇼의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 사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사건들만 라인업해봤습니다. 사건 라인업. 마치 수사반장이 된 것처럼 한 사건 이면에 있는 진실을 시청자분과 함께 지금부터 치밀하게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사건 라인업부터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오늘 가장 큰 논란입니다. 가맹점주들 교육을 똥개 교육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부터 뭔가 좀 갸웃갸웃. 맨주먹 성공 신화의 주인공 총각내 야채가게의 이영석 대표 알고 봤더니 충격 갑질 신화였더라. 오늘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잠시 후에 출력물로 저희가 자세히 보겠지만 점주들의 따귀를 때리긴가 하면 너 똥개야 진돗개야 욕설도 하고 이영석 대표의 갑질이 지금 갑자기 뜨거운 화제예요. 악성 갑질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이 총각 내 야채 가게는 젊은 총각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좁은 공간에서 야채 가게를 했고 성공 신화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총각 내 야채 가게의 성공 신화를 보고 쫓아왔던 직원들도 다 젊은 친구들일 거예요. 그러한 젊은 총각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굉장히 돈 없는 갑질한 건데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본인이 스승의 날이나 자기 생일에 자기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너 다시는 보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좀 과도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점주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내고 무조건 교육을 받게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똥개, 진돗개 교육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있는 교육이라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강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처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교육을 하는 기간 동안에 똥개, 진돗개 얘기를 하면서 따귀를 때리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당신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돈을 받지 않고 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싫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야, 당신은 내가 돈을 받고 오히려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놀부심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돈 없는 갑질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의 갑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공분을 얻게 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젊은 청년의 성공 신화로 알려졌던 이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의 이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총체적인 이 갑질 사태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하셨듯이 총각내 야채가게 정말 총각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파이팅 넘치게 엄마 이거 사가세요. 정말 채소가 신선합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사실은 전국 가맹점도 수도 없이 늘려서 연 매출 400억 성공 신화를 달성했던 인물인데 이영석 대표가 가맹점주들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갑질, 총각내 야채가게, 욕설, 따귀까지 가맹점주 그룹 채팅 65명의 점주들과 이영석 대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초심 이영석 대표 이렇게 카톡을 칩니다. 처음에는 평생 고마워할 것처럼 행동하더니 돈 좀 만지면 사람이 초심을 잃지만 적어도 예의는 가져야지.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한 점주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함께 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참쓰레기 같은 X들 이걸 스승의 날에 올렸다는 겁니다. 스승의 날에 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갈까요? 스승의 날에 보냈다라고 하면 뭔가 맥락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안 한 점주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함께 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맹점주의 자격을 스승의 날에 감사 표시를 한다 안 한다로 가늠한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건방지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지만 망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존댓말과 반말이 섞이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갑 중에 갑이니까. 여러 가맹점주들의 증언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총각내 야채가게 전직 가맹점주들의 증언. 방금도 카카오톡 보셨지만 점주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나 이거 사줄 사람 하면서 스쿠터 사진을 올린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 스쿠터를 대표에게 사주는 것도 선착순이라서 제일 처음에 손든 사람이 사주기로 했다. 그래서 사줬다 내가. 스쿠터.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괘씸죄에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안 입고 오면 간판 내려라. 옆에 차려버릴 테니까 등에 협박을 가했다. 점장들을 교육하는 중간에 쌍욕을 들었다. 걔 XX야. 너는 부모 될 자격도 없는 XX야 라고 했다. 너무 창피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요. 이 대표가 점주 한 명을 지목하더니 너 똥개야 진돗개야. 너 똥개야 진돗개야. 물어본 다음에 진돗개입니다 라고 하니까 따귀를 때렸다. 그러더니 한 번 더 물을게. 너 똥개야 진돗개야. 진돗개입니다. 답하니까 한 번 더 때리고 나서 멈췄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이영수 대표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에 따귀를 때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다 짜고 한 거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형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때린 거다. 이러면 더 기분 나쁘죠, 김재 변호사님. 형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고 때리는 거 이거 전형적인 갑질 아닙니까? 사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랑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컨셉이 굉장히 좀 독특하긴 한데요. 처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할 때 이제 그 가맹비를 내고 이제 로열티 지급하고 이렇게 가맹을 하는 가맹점을 내는 이제 그런 구조랑 약간 다른 것이 직원이라는 거죠. 처음에 직원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직원이 조금 자기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내보내서 가게를 차려주고 그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된 직원들은 빚을 진 상태에서, 그래서 대표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지금 가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갑을 관계가 일반 프랜차이즈에 비견할 때가 아니고요. 예. 스승의 날 저렇게 문자를 보낸 거는 본인이 스승이라는 거죠. 내가 너 스승이다. 네, 본인을 스승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존경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 좀 뿔이 난 거예요. 전형적인 꼰대 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기. 그러니까 이거는 정우현 회장은 돈만 착취했지만 이 경우에는 존경을 착취하는 겁니다. 존경을 착취했다. 네, 본인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대접해라. 지금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정말 그 전형적인 정말 꼰대짓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뭐 협박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성립하고 따귀를 때리거나 이런 경우는 다 폭행까지 가능한데 저 가맹점주들이 오랫동안 직원으로 일하고 또 빚까지 진 상황에서 저렇게 가게를 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갑질 행태에 너무 만성이 돼서 뭐 하나 이렇게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를테면 정성희 의원님 도제식이라는 거예요. 도제식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는지 이걸 좀 도제식으로 전수해주는 시스템 플러스 거기다 가게를 차려주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 형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처음엔 좋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영석 대표가 점장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늘같이 갑 중에 갑으로 느껴졌는데 특히 나 생일인데 이거 사줄 사람 이 대목에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불공정한 구조를 갑을관계라고 하잖아요. 계약서에 갑과 을로 쓰니까 갑을관계, 이제 불공정한 계약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 가지 유무원의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 걸 갑을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갑을관계도 아니고 그 본건적인 주종관계, 예, 노예계약 같은 게 본건적인 어떤 계약관계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본건적인 주종관계 비슷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기반은 본인이 데리고 있던 사람을 내보냄으로써 어떤 계약관계, 아는 사람을 내보냄으로써 차려주고 그 다음에 로얄티 대신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됐고 또 그렇게 그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정말 가진 것밖에 없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지 않나.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갑질의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보면 아까 김지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당한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소송을 한다면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얼마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도 일부 신문들에 의해서 좀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문재인 정부 전이라서 이런 어떤 갑질 구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역시 이제 정부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것이 확 드러나게 되고 또 대표도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